저희 1단원 들어가는데 1단원 생물의 특성 들어갈 건데 이 생물의 특성 저희가 보실 때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누어서 볼 거예요. 어떤 특성? 개체 유지 특성이란 게 있어. 그리고 종종 유지 특성.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비교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볼 거나? 개체. 개체는 스스로 생명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 자, 어떻게? 독립적인 생명활동입니다. 독립적인 생명활동이 가능한. 우리가 무엇을? 생명체, 생물을 뭐라 한다? 개체라고 해요.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의 특성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모든 생물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 세포로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라고 할 때는 전부 다 기본 구조가 뭐여야 된다? 세포입니다. 세포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때 단위를 구조적 단위, 기능적 단위라고 합니다. 얘들아, 피부세포하고 신경세포하고 하는 역할이 같아 달라? 달라요. 피부세포하고 신경세포하고 생긴 모양도 뭐예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 단위, 기능적 단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포를 구조로도 나눌 수도 있고 기능으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세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명체가 있냐? 단세포 생명체가 있어요. 그리고 다세포 생명체도 있습니다. 단세포하고 다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단세포는 세포 한 개가 뭐가 되냐?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다세포는 다가 만을 탔다잖아. 그럼 세포 하나로 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세포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활동할 수 있는 개체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다세포 생명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를 보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 통합과학 내용, 즉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생명과학 내용에서는 분류라는 학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배우는 교재가 아직 여러분들이 배울 2022 개정, 지금 22 개정이고 저희가 지금 배울 개정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22 개정이.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015 개정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류학을 할 때 저희가 생물을 총 몇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냐? 5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생물을 몇 개로 분류한다고? 5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가지의 가장 첫 번째 생물, 자, 원시 지구에 처음 등장한 생명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발달돼 있지 않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원핵생물이라고 불러요. 원핵생물이 진화해서 저희가 발달하게 된 거를 저희가 뭐라 하냐? 이거를 원생생물이라 부르고요. 자, 원생생물 이후에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총 몇 가지로? 3가지로 저희가 진화를 하게 됩니다. 분류하게 돼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뭐라 하냐? 균계. 나머지 하나는 동물계. 마지막은 식물계. 요렇게 해서 3가지로 분류를 해. 자, 승모가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거는 총 몇 개로? 3개로 분류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원핵과 원생의 차이입니다. 자, 원핵 생물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요 친구들. 자, 차이가 뭐냐? 소기관이에요. 우리가 세포는요, 우리가 세포막도 있고 핵이라는 세포 소기관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여러 가지의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막의 여부입니다. 우리가 원핵 생물을 다른 말로 저희가 뭐라 하냐? 원핵세포라고 불러요. 원핵세포는 핵막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니까 뭐가 발달될 겨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세포 소기관도 발달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안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원생생물부터를 우리가 무슨 세포? 이거를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원핵세포보단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에서 얘부터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핵막이 등장하고
세포 소기관도 등장을 한 게 뭐다? 진핵세포부터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원핵과 원생, 균계 얘네를 나누는 기준을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핵과 원생은 아직 지구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 현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직 너무 뜨겁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세포 생명체예요. 균계, 동물계, 식물계는 저희가 다세포 생명체라고 하는데, 다세포의 특징이 뭔가요? 다세포는요, 자, 어떻게 다세포가 되냐?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세포들이, 이걸 우리가 뭐라냐? 생물의 구성 단계라고 합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세포가 모입니다. 어떤 세포가? 크기, 모양, 기능, 요 세 가지가 뭐한 친구들? 동일한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요 세 가지가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 조직이란 걸 이루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이루고? 기관을 이루고요. 서로 다른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뭘 이루게 된다? 개체, 독립적인 생명활동할 수 있는 저희가 뭘 이루게 된다? 개체를 이룬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생명체를 나눌 때 균계, 동물계, 식물계를 나누는 기준 보고요. 그러면 동물계에서 나타나는 구성단계, 식물에서 나타나는 구성단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먼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거 분류학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식물의 구성 단계. 자, 식물은요, 저희가 세포가 있는데, 식물의 세포는 저희가 크게 뭐가 있냐? 물관세포, 그리고 물관이 있으면 체관이 있겠죠. 물관은 뭐가 이동한 통로야, 얘들아? 체관은 뭐가 이동한 통로야, 정아야? 양분, 체관세포, 그리고 유세포. 그래서 물관과 체관세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유세포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들겠어? 물관을 만들 거고, 체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체관을 만들어요. 그럼 유세포들이 모여서 표피를 만들게 됩니다. 표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세포들,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가 뭘 만들게 되는데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직은 우리가 누구 물관 애들이 모여서, 그럼 물관 애들이 모인 조직, 물관 조직, 체관 애들이 모인 체관 세포들이 모인 조직, 그럼 무슨 조직? 체관 조직. 자, 그러면 유세포들이 모인 조직, 그래서 저희가 유조직이라고 불러요. 자, 식물에서는요, 조직 다음에, 자, 여러 조직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를 저희가 뭐라 하냐? 조직계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 조직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관 조직하고 체관 조직을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관다발 조직계가 됩니다. 통도 조직계라고 하기도 해요. 왜? 통으로 돼 있으니까. 빨대처럼 통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다른 말로 무슨 조직계? 통도 조직계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 조직계가 있습니다. 이 기본 조직계에서는 우리가 뭘 담당할 거냐? 광합성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걸 뭐라 한다? 기본 조직계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뭐라 하냐? 표피 조직계라고 불러요. 요렇게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 조직계는 우리가 광합성을 담당하는 친구들인데,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을 합쳐서 저희가 이거를 기본 조직계라 불러요. 이 부분에서 엽록체가 있어서 저희가 광합성이 일어나고 표피나 관다발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조직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직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특별 기능을 수행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 뿌리, 잎, 열매요. 잎, 열매, 꽃, 줄기. 자,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된다? 개체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식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우와, 썼는데 이렇게 써버리니까 공간을 왕 많이 차지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동물의 구성 단계도 있는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뭐 어떻게 썼는데 이렇게 써야지. 요거 먼저 해주시고요. 동물은 다음 장으로 가서 적도록 할게요. 왜? 공간이 부족해. 얼른 먼저 적어주세요. 이거 유세포라고 하지 말고 기본 조직, 기본 유세포? 아니, 유세포 그대로 써주고 여기 표피세포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그래서 유세포를 저희가 유조직, 다른 말로 이거를 기본 조직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조금 더 맞고 제가 새로운 교육과정에도 맞을 것 같아요. 이 유조직 안에 있는 게 두 가지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조직은 저희가 식물의 조직에서 조직을 나눌 때 크게 두 개로 분류해서 나눠주셔야 돼요. 영구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하나는 뭐냐? 분열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뭐냐? 영구 조직은요, 한번 요게 만들어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해 안 해?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분열 조직만 우리가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분열 조직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형성층이요. 두 번째, 우리가 생장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식물은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식물을 저희가 보시게 되면 식물을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게 되면 요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층은요, 이렇게 꼭 한 겹의 세포로 저희가 표피가 존재해요. 이렇게 한 겹의 세포로 표피층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각각의 세포에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세포 소기관인 핵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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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똥 요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울타리 조직 진짜 울타리 같이 생겼어. 우리 어릴 때 울타리 요렇게 그렸죠. 울타리 맨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요 가운데만 빠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모양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뭐다? 울타리 조직입니다. 됐나요? 요렇게 생긴 거 관으로 생겼는데 저희가 항상 물관 체관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바로 통도 조직, 관다발 조직계가 되겠죠. 그리고 해면 조직은요, 요 사이사이에 해면처럼 스펀지처럼 요렇게 얼키설키 있는 거, 이게 바로 해면 조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식물의 세포를 보게 되면 요런 모습으로 저희가 식물이 나타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기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요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나타낸 건데, 실제로 식물의 세포를 보게 되면요, 식물은 가장 바깥쪽에 우리가 뭐가 있냐, 이거를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거 뭐라 부른다고? 세포벽.
식물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벽 안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얇은 막인 우리가 뭐가 있냐?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 안은 세포 질로 차 있는데 우리가 가운데 동그란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핵이라고 해요. 핵에 부착된 여러 겹의 이렇게 생긴 주머니 모양. 요거 우리가 뭐라 하냐? 소포체라고 불러요. 소포체에는 요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구슬 같은 게 박힌 소포체가 있고요. 박히지 않은 소포체도 있고 이렇게 세포질에 소포체에 박힌 물질이 이렇게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중막의 형태로 구성되어서 뭐처럼 소세지에 케첩 뿌린 모양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22계정부터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식물이면 뭐 해야 돼 얘들아? 광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 엽록체도. 엽록체 안에는 이렇게 동전이 쌓인 모습으로 있어요. 이게 엽록체. 자, 그리고 물을 저장하고 노폐물 저장하는 저희가 액포도 있고요. 그리고 소포체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이 주머니 모양. 요거는 저희가 뭐라 하냐? 골지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식물세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조금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 뒤에 가서 설명 조금 드릴게요. 여기 통합과학 내용인데 어찌됐든 간에 통합과학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생명과학도 저희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요거 그림까지 그렸다가 저희 잠깐 쉬도록 할게요. 빼먹은 게 있나? 자, 액포 주로 성숙한 식물에서 저희가 나타나는 건데 아니야, 뒤에 동물하고 한 번에 정리합시다. 자, 그럼 동물의 구성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물은 좀 더 쉬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왜? 우리 몸뚱이가 동물이기 때문에. 자, 세포 보게 되면 저희가 상피세포, 피부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피부를 구성하는 상피세포. 상피세포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있는 게 저희가 상피세포. 저희 신경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세포라고 부르는데 신경세포는 요게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저희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누구 있냐? 적혈구. 우리가 뭐 운반? 산소 운반하는 세포죠. 그리고 마지막에 근육세포. 근육세포는 이렇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생긴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동물은요 같은 기능 같은 모양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얘도 뭐가 되냐? 조직이 됩니다. 자, 상피조직 똑같이 신경조직 그리고 우리가 결합조직, 근육조직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요 결합조직이야 얘들아. 결합조직이 뭐냐? 얘가 우리 몸의 기관, 위나 심장이나 얘네들이 본드처럼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른 기관을 뭐 해주냐?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결합조직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룹니다. 심장, 뭐 간, 폐, 소장, 뭐 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기관이 있고요.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순환계, 우리 위를 중심으로 위와 소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소화계,
폐를 중심으로 저희가 무슨 게 나타나? 호흡계. 그리고 우리가 신경을 담당하는 신경계. 그리고 우리가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계 등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개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활동할 수 있는 동물 개체 하나가 이루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물도요 요렇게 세포가 있겠죠. 자, 동물 세포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거 요 친구, 요게 바로 뭐가 된다? 항상 핵이 있습니다. 자, 물질 외부하고 내부를 우리가 만드는 경계,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세포막이 되고요. 세포막 안쪽에 뭐가 있어 얘들아? 세포질이 있어요. 핵 주변에 우리가 핵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여러 겹의 주머니 모양.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소포체입니다. 소포체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 요 친구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 라이보솜이라 불러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중막 구조인데 뭐야? 핫도그에 케첩 뿌린 것 같은 요 모양. 얘는 왜 이렇게 이중막이 두꺼워? 핫도그에 케첩 뿌린 요 모양. 이거 뭐라 부른다고? 마이토콘드리아.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여러 겹의 주머니로 이루어진 요 친구. 이게 골지체. 자, 그리고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가 등장하는 요걸 뭐라냐? 중심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핵이라는 세포 소기관. 핵이라고 불리우는 세포 소기관은 우리가 뭐가 들어있어? 유전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 물질 뭐야?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있는 거라고? 핵산의 한 종류인 DNA가 어디 안에? 핵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전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도 합성하고 우리가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핵은 우리가 이 세포에 뭘 조절한다?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그러면 핵에 있는 정보가 어디로 가냐? 저희가 라이보솜으로 갑니다. 그럼 이 라이보솜으로 가서 이 라이보솜은 유일하게 막 구조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얘만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 라이보솜에서 뭐 합성해? 단백질 합성합니다. 이게 중요해. 뭐 합성한다고 승모가? 맞아. 단백질이란 친구를 우리가 합성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 소포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포체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 하냐? 물질 이동 통로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어떤 물질이? 지질하고 단백질이 저희가 이동을 할 건데 소포체는 크게 우리가 매끄러운 면, 다른 하나는 거친 면, 이렇게 두 개의 면으로 존재합니다. 자, 매끄러운 면과 거친 면의 가장 큰 차이는 라이보솜 부착 여부예요. 라이보솜이 부착돼 있지 않으면 매끄럽고 라이보솜 구슬 모양이에요. 그럼 울퉁불퉁 크런키 초콜릿처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합성 물질이 다릅니다. 자, 그럼 매끄러운 면에서는 저희가 뭐가? 지질이,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뭐가 합성되어서?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합성된 물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소포체에서 이동된 물질이 세포질로 나오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골지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골지체는요,
자, 소포체에서 받은 지질이나 단백질을 뭐로 싸냐? 소낭에 쌉니다. 소낭이 막이라고 보면 돼. 하나의 막으로 싸서 마지막에 포장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포장이 잘 된 친구를 어디로? 세포 밖으로 분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걸 누가 하는 역할? 골지체. 그러면 단백질은 핵에 있는 유전 정보가 라이보솜에서 합성되고 라이보솜을 통해서 소포체에서 어디로 가서 골지체를 통해서 어디 밖으로 나간다?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토콘드리아. 얘는 몇 중막이냐? 2중막입니다. 중요하니까 저희가 2번 감쌌고요. 여기서 무슨 호흡이 일어나?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승모가 세포 호흡이 뭐예요? 세포 호흡이 뭐야, 정아야? 세포가 호흡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한글에 써있어. 세포가 호흡한다. 세포 호흡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포도당을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데, 자, 우리가 세포 호흡은 우리가 유기물을 분해해.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를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우리가 이 AT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도 하는 거고요. 체온 조절도 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TP가 없으면 우리 몸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세포호흡 시키는 거예요. ATP 만들라고. 뭐 만들라고? ATP라는 친구 만들려고요. 우리 배울 거예요, 조만간. 자, 엽록체. 얘들아, 엽록체에서는 뭐 일어났어? 근데 얘도 중요하잖아. 식물세포에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일어난다? 광합성.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데가 바로 뭐다? 엽록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세포벽 볼게요. 세포벽은 식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식물 우리가 눌러도, 책상 눌러봐. 책상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성분이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성분이 다당류인 셀룰로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세포막, 물질의 선택적 투과입니다. 로션 바르면 피부에 흡수돼요? 안 돼요? 돼요. 로션 안 바르니까 피부에 있는 물이 날아가서 우리가 뭐하다 느껴? 건조하다고 느끼잖아. 그래서 물질의 선택적 투과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잡아당기면 늘어나고요. 누르면 뭐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하다? 유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액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포. 자, 노폐물 저장 창고예요. 자, 이러한 액포에서는 우리가 액포는 주로 성숙한 식물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포한테도 있는데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더 크게 발달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위에서부터 저희 정리 한번 쭉 하도록 할게요.